버블버블한 느낌으로 들어가 있는 디자인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얘들아, 너네를 향한 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사고를 확장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풀어놔야 내가 지금 자연스럽게 어려운 문제까지 풀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게 될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화학 강사의 양서연입니다. 자, 오늘은 쌤이 매번 강조하는 문제풀이 강좌인 센스 오브 기출에 대한 교재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쌤이 항상 강조하는 센스 시리즈 중에 마지막이죠. 그 센스 오브 기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구성은 두 권으로 되어 있어요. 본책과 워크북으로 되어 있는데요. 본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표지는 동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본책을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 이 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작년에는 센스 오브 개념과 기출을 이제 세트의 의미로다가 같은 디자인으로 컬러만 다르게 진행을 했었어. 근데 이번에는 뭔가 새로운 느낌으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아예 센스 오브 개념과 다른 디자인으로 한번 해봤고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센스가 강조되어 있는 이런 디자인이라는 게 보일 텐데, 이번 컨셉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저번에는 핑크였죠. 그래서 이번엔 어떤 색깔을 할까 하다가 쌤이 또 보라색도 좋아하기 때문에 보라색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번에 보면 이렇게 버블버블한 느낌으로 들어가 있는 디자인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얘들아, 어쨌든 쌤이 계속 강조하는 건 센스 있는 문제풀이, 그리고 문제풀이에 대한 감각, 습관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센스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강조된 그런 디자인입니다. 여기서 비밀을 알았어 얘들아? 여기 뒤에 있는 이 하얀색 글씨도 이것도 다 센스라는 글자예요. 보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를 실제로 받은 친구들이 쌤 이번 교재 너무 예뻐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작년 선배가 또 쌤 이번 교재가 왜 더 예쁜 것 같죠? 막 이렇게 얘기해서 되게 뿌듯했어요. 하나씩 펴서 안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펴면 제일 첫 번째로 쌤이 이번에 26 시즌 데뷔해서 새로 찍은 프로필 사진이 들어가 있고요. 쌤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간략하게 되어 있고, 맨 뒷부분에는 이 포인트 컬러, 쌤 컨셉 컬러인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커리큘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은 여기 센스 시리즈의 마지막 단계인 센스 기출 단계라는 거 여러분들이 딱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넘겨보면 여기 목차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치? 목차가 이렇게 딱 있는데 이 목차는 센스 오브 개념과 동일한 단원 구성이에요. 왜? 우리가 효과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대단원이 딱 있고 문제들이 싹 배열이 되어 있을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쫙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번호들까지 다 우리 보라색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씩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제 자세히 볼 텐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싹 들어가 있어. 근데 여기에서 보면 쌤이 이런 배열들도 하나하나씩 다 신경을 써서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공간들까지도 신경을 써서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양적 관계 부분들은 너네가 풀이들이 길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것들 풀 때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배치들까지 다 조정해가면서 만들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교재의 가장 큰 메리트는 배치예요. 배치, 문제의 배치. 근데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시태그가 있다라는 거죠. 쌤이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 기출에서 되게 중요한 건 유형별로 연습하는 거, 주제별로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어. 그래서 문제를 막 배열하는 게 아니라 단원별, 소단원별은 당연하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내에서도 이렇게 주제별, 유형별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약간 명확하게 너네가 딱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애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를 넣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 해시태그에도 비밀이 있다 얘들아. 이거 자세히 보면 여기 해시태그 부분 안에 하트가 들어가 있어요. 너네를 향한 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시태그가 딱히 들어있지 않아도 너네가 딱 한눈에 보고 여긴 이런 유형이구나, 여기에선 지금 어떤 주제를 연습하고 있구나 라는 게 보일 거야. 자, 또 보면 우리 화학신양과 몰 부분 한번 볼게. 여기서는 지금 실린더 유형에 대한 것들을 연습하고 있구나. 다 지금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비슷한 거 보이죠? 이렇게 유형별로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이렇게 유형별로 나눈 이유가 있겠지. 그 큰 이유가 있는데,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건 문제풀이에 대한 습관이었잖아. 왜? 우리가 어쨌든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은 새로운, 처음 보는 문제들이거든. 그럼 그럴 때마다 너네가 당황하지 않고 내가 하던 습관대로 기계적으로 문제풀이를 하려면 습관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습관이 정말 중요한데 그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 반복이에요. 왜 우리 구구단 같은 거 처음 할 때 너네 3-3은 9, 뭐 9-3은 27 이런 것들 외울 때 다 반복했으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 거잖아. 화학 공부, 화학 문제풀이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계속 했던 것들, 같은 유형에 대한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야 너네가 내가 지금 이 유형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 내가 이 부분은 지금 잘 못하니까 보완을 해야겠구나 라는 것들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쌤이 유형별로 이렇게 나눠 놓은 거고, 근데 그걸 연습할 때도 어려운 걸 했다가 쉬운 걸 했다가 뭐 중간 난이도를 했다가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을 하면 습관이 안 잡혀요.
내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사고를 확장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풀어놔야 내가 지금 자연스럽게 어려운 문제까지 풀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쌤은 이 유형 내에서도 난이도 순서대로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데도 한번 봐볼게. 뒤에 보면 우리가 뭐 물의 자동이온화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여기 부분도 보면 쌤이 아예 명확하게 너네가 딱 유형을 볼 수 있도록 배치를 했는데 여기 한번 봐봐. 여기도 해시태그가 이렇게 있는데요. 분수꼴이 들어가 있구나. 여기에선 지금 이렇게 비율 관계 아니면 여기 차이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구나라고 해시태그로 쌤이 넣어놨는데 여기서 봐봐. 지금 보면 다 이 꼴이 비슷한 게 보여요. 그럼 내가 요거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게 보일 거고, 또 여기서 난이도 순이라는 것도 이렇게 보면 여기서 지금 일단 기본에 대한 것들을 배우고 이 분수꼴에 대한 걸 내가 지금 연습을 해야겠구나. 그럼 분수꼴을 연습을 했어? 그럼 내가 이제 상대값이 나와도 할 수 있는가? 상대값에 대한 연습을 하고, 그럼 상대값에 대한 연습을 이렇게 했어? 그럼 거기에다가 우리는 이번에 미지수가 들어가도 내가 할 수 있나? 내가 미지수가 들어갔을 때도 할 수 있다면 정말 잘하고 있는 거라고 했었지. 그럼 미지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가? 내가 여기에 미지수가 많이 들어가 있어도 다 하고 있는가? 그리고 선지 자체도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도 보이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연습하라 하라고 이렇게 난이도 순으로 배치를 한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면서 내가 이 문제를 풀었어. 이건 맞았어. 근데 다음 건 틀렸어. 내가 여기서 뭘 막혔지? 강의를 들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다음 문제에선 내가 여기에서 배웠던 것들을 한 번씩 적용해 보면서 내가 이젠 체화가 됐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실시간으로 내가 지금 보완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도 느껴질 거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려운 문제까지 풀고 있겠죠. 그리고 내가 여기다 보면 이렇게 연도도 다 표현을 해놨어. 왜? 연계가 되는 것들을 보라고. 또 다른 데를 보면요, 연계가 되는 것들을 너네가 보고 나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라는 게 또 느껴질 거 아니야. 여기랑 이 문제를 볼래 얘들아? 이게 재작년도 수능, 작년 수능이에요. 자, 보면 중성자수와 원자번호의 차이, 여기선 지금 어떤 걸 줬냐면 중성자수와 전자수의 차이를 줬어. 이런 식으로 자료가 굉장히 유사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질량수에 대한 정보가 나왔고, 질량수에 대한 정보가 나왔고, M의 형태, M의 형태로 나온 거 굉장히 유사한 거 보이죠? 그리고 심지어 봐봐. 여기 선지에서 이미 1g에 들어있는 중성자수에 대한 걸 너네한테 물어봤는데 여기에서도 물어봤던 건 1g에 들어있는 중성자수예요. 그럼 너네가 이런 선지들 하나하나에서도 연계가 되는 게 보이는구나. 이런 선지 표현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구나 라는 게 보이게 될 거라는 거지. 그럼 너네가 내가 이렇게 또 연계가 돼도 조금 변형이 돼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도 생기겠죠. 이렇게 연계가 된다는 것도 너네가 잊으면 안 되고, 그런 포인트들을 계속 쌤이 강의에서 이야기를 해줄 거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내가 습관이 잡히겠구나. 습관이 안 잡힐래 안 잡힐 수가 없겠군이라는 생각이 들죠. 이런 식으로 문제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설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여기 보면 이렇게 보여 얘들아? 색깔이 아예 다르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회색 부분, 여기가 바로 해설지가 될 텐데 이렇게 정답 및 해설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쌤이 해설지를 쫙 써놨는데 보면 일단 빠른 정답 이렇게 넣어놨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 보면 오답 블로킹이라는 회색 글씨가 보이지. 너네가 이런 문제들을 풀 때 내가 왜 틀렸고 왜 맞았는지 분석하는 게 중요하거든. 사실 현장에서는 얘가 OX인지 얘가 왜 맞았고 왜 틀렸는지까지 우리가 분석할 필요는 없어요. 현장에서는 OX 여부만 딱 하고 답만 골라내면 끝이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틀린 선지는 왜 틀렸고 맞은 선지는 왜 맞았는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다른 데서 그게 또 나와도 정확하게 우리가 풀어낼 수 있거든. 그럼 틀린 것에 대한 분석을 해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오답 블로킹을 통해서 틀린 것들은 왜 틀렸는지에 대한 선지를 넣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오답 블로킹들이 막 들어가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쌤이 다른 풀이에 대한 것들, 여기에선 또 어떤 풀이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중요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다른 풀이로 넣어놨는데, 여기 보면 보이지 얘들아? 이렇게 다른 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야. 그럼 여기서는 이런 풀이도 너네가 꼭 연습해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넣은 거니까 이렇게도 연습을 해보시고요. 근데 항상 내가 너네한테 얘기를 하는 건 얘들아, 해설지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쌤이 어쨌든 너네한테 하고 싶은 말도 많고 각각 문제에서 얘기해주고 싶은 포인트들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 근데 그거를 여기에다 글로 다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단 말이야. 쌤이 그런 것들은 강의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꼭 강의를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쨌든 여기에 나온 거 말고도 쌤이 다양한 풀이도 보여주고 포인트도 찝어주고 여기서 어떻게 습관을 잡아야 되고 어떤 자료들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 해주니까 강의를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설지가 되어 있다라는 거, 이게 본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워크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자, 워크북은 얘랑 큰 차이를 한번 봐볼게. 일단 딱 펼치면요, 가장 큰 차이는 얘는 흑백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시험지 흑백이잖아. 그러니까 흑백에 대한 연습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얘는 좀 흑백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안에 있는 문제는 동일하게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 모든 문항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큰 차이는 뭐냐? 얘는 이 안에 목차 들어간 거 동일하고 다 동일할 텐데
얘는 이렇게 다 주관식의 형태로 바뀌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워크북의 가장 큰 목표, 이걸 만든 목표는 효과적인 N회독이에요. 쌤이 계속 입이 아프도록 다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기출은 정말 외울 때까지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봐야 된다. N회독 꼭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내가 도와주면 좋잖아. 그래서 효과적인 N회독을 할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이 워크북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이제 목표는 얘들아, 내가 너네를 다 알고 있어. 나도 수험 생활을 해봤잖아. 그럼 이제 너네가 심리적으로 이 문제를 풀 때 내가 공부를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안다? 아는데 어쨌든 문제를 푸니까 괜히 다 맞고 싶어. 알아, 나도 그랬어, 그치? 그러니까 괜히 다 맞고 싶으니까 막 찍는 문제도 있고 뭐 약간 아리까리한데 정답이 맞았어. 그러면 나중에 봐야지 했는데 막상 돌아온 친구들 몇 없다는 거 알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게 기출이라는 건 정말 모든 선지 하나하나를 너네가 꿰뚫는다라는 심정으로 보셔야 돼요. 그냥 얘를 다 내가 정복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접근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야 너네가 이 선지가 또 남았을 때 봤던 건데 나 이거 알아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모두 봐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건너뛰기도 하고 찍고 안 보고 이러면 안 된다고. 거기다가 뭐 그런 친구들도 있죠. 선지 조합으로 푸는 친구들. 막 딱 아리까리 했는데 기억 디귿이 맞는 건 알겠어. 니은은 잘 모르겠는데 객관식에 기억 디귿이 없고 기억 니은 디귿만 있어. 그럼 기억 니은 디귿으로 가잖아 너네, 그치? 그러고 나서 니은 선지에 대해서 내가 다시 보냐 이 말이야. 그럼 그런 것들을 안 보면 내가 니은에 대한 것들은 분석을 못하고 넘어간 거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우리가 이런 기출들을 요걸로 이제 N회독을 해. 그럼 너네가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이 막 기억이 난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N회독을 할 때 답이 기억이 나? 그러면 이거 그냥 이거 아니야? 미리 생각하고 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쌤이 여기 있는 선지들을 다 그냥 찢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OX 유형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선택형 유형도 있고요. 아니면 너네가 왜 그런 선지들 보면 우리가 어쨌든 현장에서는 얘가 맞는지 틀리는지 여부 정도만 그냥 보고 빨리 넘어가면 되잖아. 그래서 계산 같은 것도 아니네 하고 넘어간다고. 근데 어쨌든 공부할 때는 우리가 그거보다 조금 더 오버하게 공부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게 그럼 옳은 정답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계산이 필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엔 이렇게 아예 그냥 빈칸으로 놔뒀어요. 그럼 너네가 이것들을 실제적으로 계산해 보면서 그럼 여기에서의 정답은 얼마가 되겠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선지들에서도 내가 이 값은 얼마였을까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게 직접 구할 수 있게 다 찢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특히나 뭐 3단원 같은 경우에는 너네가 외우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얘네 OX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찢어놨으니까 너네가 하나하나씩 다 판단해 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뭐 얘랑 워크북이랑 지금 본책이랑 한 문제 정도 비교해 본다라고 한다면 자 보면 우리 139번 한번 볼게. 그럼 여기서는 지금 묻고 있는 게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 나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의 중성자의 양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쌤은 이렇게 찢었어. 전체 기체의 중성자의 양은 어쨌든 너네가 구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구할 거지만 여기에서 각각의 양에 대한 것도 한번 구해봐라. 그런 사고 과정을 너네가 알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너네가 이런 주관식 형태로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이 선지는 진짜 모르는구나. 내가 반복적으로 이 선지를 틀리고 있네? 아니면 너네가 내가 여기에서 요 표현이 나왔을 때 어색하구나. 아니 문제풀이 과정에서 내가 요쯤에서 막히는구나 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너네가 보완하기가 편하잖아. 보완을 해야 우리가 성적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너네가 요 워크북에 대한 것들은 쌤 요거는 그럼 어떻게 채점하나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던데 쌤이 이거 그냥 바로바로 보고 채점할 수 있도록 이 안에 있는 본책 안에 있는 해설지를 엄청나게 꼼꼼하게 적어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보고 바로바로 체크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이걸 봤는데 답이 뭔지 잘 모르겠어. 얘들아 Q&A 게시판을 달려오면 다 알려줍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묻는 친구들이 없었다는 건 이게 그만큼 꼼꼼하다는 이야기니까 걱정 안 하고 요걸로 채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제든 Q&A 게시판이 열려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워크북은 어쨌든 요렇게 찢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모든 선지에 대해서 정복하겠다라는 마인드로 간다.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요거에 대해서 했던 선배들 이야기로는 워크북을 잘 활용하니까 정말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수능을 준비하면 당연히 도움이 될 거고 내신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쌤 요렇게 준비를 하니까 꼼꼼하게 대비되는 거 같아서 좋더라고요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요거 확실하게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N회독 필수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뒤에는 쌤이 뭘 넣어놨냐면 빠른 정답을 넣어놨어요. 두 권이잖아. 요거 채점할 때 요거 보고 채점하면 편하겠죠? 그렇게 이용하시면 된다라는 거 요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워크북과 본책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요렇게 세트로 하면서 얘로 먼저 풀고 요걸로 강의를 열심히 들은 다음에 내가 뭔가 얘가 지금 좀 외워질 때쯤 요거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워크북에 대한 이야기는 추후에 쌤이 TCC로 좀 자세하게 영상을 찍을 테니까요. 워크북에 대한 내용은 그때 더 추가적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교재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쌤이 추가 자료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추가 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줄 텐데요. 자, 추가 자료는 이렇게 패드 형태로 이야기를 해줄게. 쌤이 이거 PDF로 올려줄 거기 때문에 너네도 PDF를 다운받아서 패드 형태로 봐도 되고 아니면 프린트해서 봐도 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될 거기 때문에 쌤은 이렇게 패드에다가 직접 보여줄게요. 자, 일단 암기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텐데 너네 이미 센스 오브 개념, 쌤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라면 암기 과제 이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도 쌤이 동일하게 제공을 해줬었는데 암기 과제는 왜 주는 거냐? 너네가 이제 강의를 막 들었어. 우리가 막 수업에 대한 내용들을 했지. 그럼 너네가 그걸 한번 싹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 체화가 확 되거든. 그래서 이거는 암기의 형태로 뭐 OX도 있고 빈칸의 형태도 있고 암기해야 될 것도 뭐 2, 3단원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은 중요한 포인트를 싹 다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 안에다가 반복적으로 연습하라고 넣어둔 거고 아니면 뭐 우리가 양적 관계 같은 경우에는 양적 관계 막 그래프 그리는 거 되게 중요했고 자료 해석하는 거 중요했잖아. 자료 해석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 변형해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래프들도 너네가 직접 다 그려볼 수 있게 이렇게 넣어놨고 역분석하는 거 진짜 중요하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역분석하는 것도 이렇게 해볼 수 있도록 쌤이 넣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한번 너네가 체화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든 암기 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센스 오브 개념에서 들었던 친구들이 이미 가지고 있을 테지만 센스 오브 기출의 쌤 강의를 처음 들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도 이걸로 정리를 싹 해보는 게 좋아서 이거 동일하게 또 제공을 해줄 겁니다. 1단원부터 4단원까지 다 한번 넣어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테니까 다운받아서 연습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해설지는 쌤이 손글씨로 직접 적어서 다 이거 같이 첨부가 될 거거든요. 그럼 그거 너네가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을 잘 못하고 있고 아직 안 외운 부분이 어디인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이용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더 줄게. 양적 관계랑 중화반응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문제를 막상 풀려고 하면 분명히 공부했던 것들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여기 보면 암기 과제에 쌤이 그런 중요한 것들을 넣어놨잖아. 그리고 쌤이 심지어 손글씨 해설도 해놨지. 그럼 처음에는 너네가 스스로 풀어. 그럼 빈칸에다가 이렇게 스스로 풀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채점을 하면 어쨌든 그 손글씨 해설지가 답안지가 되고 요약본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양적 관계나 우리 중화반응 문제를 풀기 전에 그 손글씨 해설 부분만 싹 한 번씩 읽어. 매번 읽는 거야. 매번 읽으면서 머리에 누적적으로 다시 새기는 거지. 맞다. 여기선 이런 포인트들이 중요했지. 여기선 이걸 보는 게 중요했구나. 여기선 이 공식을 쓰는 게 중요하네. 이 틀이 중요하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내면 맞다. 그런 것들이 기억해야 되지 라는 것들이 머릿속에 생각이 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손글씨 부분들도 너네가 버리지 말고 꼭 다시 한번 보면서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암기 과제 동일하게 제공이 될 거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추가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암기 과제도 보면 우리 표지가 예뻤는데 추가 과제 표지도 예뻐요. 하트가 또 사랑이 가득한 이런 표지가 나왔는데 쌤이 이것도 너네한테 어떻게 예쁘게 해줄까 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예쁘게 꾸며서 가지고 왔고요. 이런 식으로 추가 과제가 제공이 될 건데요. 추가 과제는 센스 오브 개념에서부터 쌤이 예고를 했던 거예요. 우리 센스 오브 기출 가기 전에 센스 오브 기출이 조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너네가 자연스럽게 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추가 과제에 대한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조금 더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추가 과제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딱 요 시기에 센스 오브 기출과 병행하면 좋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뻐야 공부할 맛이 나니까 예쁘게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요거를 너네가 이제 문제를 풀면 돼. 우리가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쌤이 이미 TCC를 찍어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으려면 TCC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텐데요. 이게 총 4번이 나가게 될 거야. 매주 금요일마다 공지가 나가고 있을 거고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은 이미 첫 번째 선물과 두 번째 선물에 대한 공지가 올라가 있을 텐데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공지 확인하고 빨리 와서 신청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수능일까지 계속해서 쌤이 제공을 해줄 거야. 너네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 요청을 해도 쌤이 언제든 줄 거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추가 과제가 나가게 될 텐데요. 그렇게 해서 총 우리가 4단원에 대한 거 1, 2, 3, 4단원에 대한 것들을 다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걸 다 합치면 총 200문항이 넘는 문항이 될 거거든요. 쌤이 센스 오브 기출 OT에서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여기서 기본 기출에 대한 것들은 제외하고 심화까지 넣어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기본 기출에 대한 것도 연습을 하고 싶어요. 왜? 요거에 대한 게 쌤 여기를 넘어오려고 하니까 센스 오브 기출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러면 추가적으로 연습을 하고 자연스럽게 넘어오자 라는 생각으로 제공을 해주는 거거든. 그럼 여기에서 연습을 너네가 충분히 하고 나면 여기 자연스럽게 풀리는데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문제가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너네가 걱정하는 그 양적 관계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정말 다양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을 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일단은 너네가 뭐 농도나 뭐 이런 것도 연습해야 되는 거 많죠. 그 중에서도 뭐 양적 관계 그런 것들 너네가 어려워하잖아. 양적 관계 같은 것들도 너네가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이렇게 넣어놨기 때문에 너네가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연습을 하고 올 수 있다라는 거, 그치? 그럼 이런 것들 너네가 연습을 할 때 그럼 해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해설지 뒤에다가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그걸 보면서 아 여기서 이런 것들로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거고 해설지가 약간 이해가 안 돼요. 쌤의 설명이 더 필요해요 라고 한다면 어디로 와? Q&A 게시판으로 오면 되겠죠. 그럼 쌤이 또 거기에다 부연 설명을 막 해줄 테니까 질문 열심히 하면 되더라. 질문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내가 다 이름도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도 나중에 보면 결과도 좋아요. 그러니까 질문하면서 너네가 소통하면서 내가 모르는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지. 아 모르겠다 패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하면 되고요. 여기 뒤에 보면 쌤이 짧지만 쌤이 한마디도 이렇게 써놨어요. 별 얘기는 아니지만 반복 연습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 매 단원마다 이렇게 넣어줄 거니까 이런 식으로 너네가 힘내면서 열심히 달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TCC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센스 오브 개념에서 기출 맛보기 양적 관계 부분 연습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 아 막 필기하고 나니까 다시 연습하고 싶어요 라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것도 뒤에다가 이렇게 복습용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요거 필요했던 친구들 꼭 가져가서 하나씩 다시 복습해 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 한 번씩 해보는 거 추천하고요. 요런 식으로 추가 과제 받아가시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열려 있으니까 빨리 요청하시고 빨리 가져가서 열심히 연습하세요. 알겠죠? 그럼 여기까지 하면 쌤이 이런 교재랑 추가 자료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얘들아, 어쨌든 너네가 제일 중요한 거 기출에 대한 연습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문제풀이 잘하려면 기출 정말 열심히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거 잊지 말고 쌤이 계속 달리고 있을 테니까 너는 정말 열심히 따라온다라는 생각으로 아 쌤이 기출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쌤 믿고 기출 정말 완전 정복해보자 라는 마인드로 오시면 돼요. 아 쌤 저 모르는 게 많으면 어떡하죠? 얘들아 걱정하지 마. 전문항 다 해설해 줄 거고요. 전문항에서 포인트 다 짚어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너네가 오직 가지고 와야 하는 마인드는 뭐냐 하면 우리와의 약속만 지키면 돼. 꼭 강의 듣기 전에 뭐 한다? 문제 먼저 풀고 온다. 왜? 그래야 너네가 어디를 잘 못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 보완해야 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절대 찍지 말자. 찍어봤자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어차피 너네가 여기서 틀려야 많이 틀려야 그거에 대한 보완을 하기 때문에 찍지 마 얘들아. 여기서 많이 틀려야 시험장 가서 다 맞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되고요. 너네가 장착해와야 되는 마인드는 뭐다? 내가 이 안에 있는 모든 기출을 씹어먹겠다라는 마인드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럼 쌤이랑 같이 열심히 달리면 좋은 성적이 있을 거야. 기출만 정말 열심히 봐도 상위권으로 갈 수 있거든. 알겠죠? 그럼 여기까지 하면 쌤의 이런 설명들은 다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쌤 교재랑 강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들아 그럼 우리 이제는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